나이 들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 특징. 지난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든 나이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나누셨어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면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번에 나눌 이야기에서는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챙기며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 자유가 어떻게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작은 병들은 있지만 심각한 질병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실은 정신적인 평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병은 조금씩 있어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게 만드는 거.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일치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도 이 자기일치성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일치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은 사소한 건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며 전반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철학자들의 생각도 한몫하는데,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는 정신의 조화가 신체 건강에 좋다고 봤어요. 정신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감정이나 욕망이 잘 조절되면 그게 바로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이가 들어도 작은 병의 불편함은 느껴도 큰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잘 알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여러 곳에서 나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건강 강좌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거기서 강사님이 나이 들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 이게 바로 그들의 정신건강을 좋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환영받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사람을 더 넓게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를 긍정 감정의 확장 건설 이론이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옛 철학자 플라톤도 사회적 인식이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깊게 다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조화롭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인도의 고전 철학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죠. 이론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깊은 인간 관계와 사회적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이런 사회적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하는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지난 주말에 마을의 공원에서 노인분들이 체스를 두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들의 표정에서 여유와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나이가 들어도 즐거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편해 보인다는 거였죠. 취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정말 다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이 다 잊히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요. E.I. 칙센트미아이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런 플로우 상태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자주 찾아오고,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해요. 인도에서는 삶의 목표 중 하나로 카마라는 게 있는데, 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즐거운 취미는 이런 삶의 목표를 충족시켜주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평화를 높여준다고 봐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원 가꾸기, 요리, 음악 듣기 같은 취미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미 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것이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웃음이 많고 식사도 잘하며 숙면을 취합니다.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대기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야기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그분은 매일 웃고 건강하게 잘 먹으며 밤에는 꼭 푹 자신다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고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웃음은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 몸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식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숙면도 엄청 중요해요. 잘 자야 다음 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지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웃고 잘 먹고 푹 자는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다섯 번째로 생계에 대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경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사실 돈 걱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이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인 생계가 안정되어야만 더 높은 수준의 욕구, 예를 들어 자아 실현 같은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물질적 부족 없이 살아야 한다고 봤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도전들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안정감은 사람들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행복하게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안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만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웃음이라는 것이 그저 웃는 것, 그 이상의 힘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 깊은 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또한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하셨죠. 이것은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의 삶을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결과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그저 한순간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여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걸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평안을 찾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 특징. 지난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든 나이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나누셨어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면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번에 나눌 이야기에서는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챙기며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 자유가 어떻게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작은 병들은 있지만 심각한 질병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실은 정신적인 평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병은 조금씩 있어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게 만드는 거.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일치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도 이 자기 일치성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 일치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은 사소한 건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며 전반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철학자들의 생각도 한몫하는데,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는 정신의 조화가 신체 건강에 좋다고 봤어요. 정신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감정이나 욕망이 잘 조절되면 그게 바로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이가 들어도 작은 병의 불편함은 느껴도 큰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잘 알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여러 곳에서 나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건강 강좌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거기서 강사님이 나이 들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 이게 바로 그들의 정신건강을 좋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환영받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사람을 더 넓게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를 긍정 감정의 확장 건설 이론이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옛 철학자 플라톤도 사회적 인식이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깊게 다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조화롭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인도의 고전 철학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죠. 이 이론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깊은 인간 관계와 사회적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이런 사회적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하는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지난 주말에 마을의 공원에서 노인분들이 채스를 두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들의 표정에서 여유와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나이가 들어도 즐거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편해 보인다는 거였죠. 취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정말 다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이 다 잊히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요. E.I. 칙센트미아이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런 플로우 상태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자주 찾아오고,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해요. 인도에서는 삶의 목표 중 하나로 카마라는 게 있는데, 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즐거운 취미는 이런 삶의 목표를 충족시켜주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평화를 높여준다고 봐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원 가꾸기, 요리, 음악 듣기 같은 취미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미 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것이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웃음이 많고 식사도 잘하며 숙면을 취합니다.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대기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야기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그분은 매일 웃고 건강하게 잘 먹으며 밤에는 꼭 푹 자신다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고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웃음은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 몸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식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숙면도 엄청 중요해요. 잘 자야 다음 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지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웃고 잘 먹고 푹 자는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다섯 번째로 생계에 대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경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사실
돈 걱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이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인 생계가 안정되어야만 더 높은 수준의 욕구, 예를 들어 자아 실현 같은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물질적 부족 없이 살아야 한다고 봤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도전들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안정감은 사람들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행복하게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안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만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웃음이라는 것이 그저 웃는 것, 그 이상의 힘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 깊은 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또한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하셨죠. 이것은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의 삶을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결과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그저 한순간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여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걸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평안을 찾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 특징. 지난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든 나이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나누셨어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면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번에 나눌 이야기에서는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챙기며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 자유가 어떻게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작은 병들은 있지만 심각한 질병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실은 정신적인 평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병은 조금씩 있어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게 만드는 거.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일치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도 이 자기 일치성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 일치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은 사소한 건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며 전반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철학자들의 생각도 한몫하는데,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는 정신의 조화가 신체 건강에 좋다고 봤어요. 정신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감정이나 욕망이 잘 조절되면 그게 바로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이가 들어도 작은 병의 불편함은 느껴도 큰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잘 알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여러 곳에서 나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건강 강좌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거기서 강사님이 나이 들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 이게 바로 그들의 정신건강을 좋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환영받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사람을 더 넓게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를 긍정 감정의 확장 건설 이론이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옛 철학자 플라톤도 사회적 인식이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깊게 다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조화롭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인도의 고전 철학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죠. 이 이론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깊은 인간 관계와 사회적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이런 사회적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하는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지난 주말에
마을의 공원에서 노인분들이 체스를 두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들의 표정에서 여유와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나이가 들어도 즐거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편해 보인다는 거였죠. 취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정말 다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이 다 잊히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요. E.I. 칙센트미아이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런 플로우 상태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성취감을 느낄 때 자주 찾아오고,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해요. 인도에서는 삶의 목표 중 하나로 카마라는 게 있는데, 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즐거운 취미는 이런 삶의 목표를 충족시켜주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평화를 높여준다고 봐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원 가꾸기, 요리, 음악 듣기 같은 취미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미 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것이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웃음이 많고 식사도 잘하며 숙면을 취합니다.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대기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야기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그분은 매일 웃고 건강하게 잘 먹으며 밤에는 꼭 푹 자신다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고,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웃음은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 몸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식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숙면도 엄청 중요해요. 잘 자야 다음 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지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웃고 잘 먹고 푹 자는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다섯 번째로, 생계에 대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경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사실 돈 걱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이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인 생계가 안정되어야만 더 높은 수준의 욕구, 예를 들어 자아 실현 같은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물질적 부족 없이 살아야 한다고 봤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도전들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안정감은 사람들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행복하게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안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만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웃음이라는 것이 그저 웃는 것, 그 이상의 힘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 깊은 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또한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하셨죠. 이것은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의 삶을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결과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그저 한순간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여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걸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평안을 찾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